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틈틈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농지과학교실은 자연현상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합니다. 농지과학교실은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에 대한 탐구심이 있는 분은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자연과학에 대한 소양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은 원래 방정식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순서를 바꿔 7번째 수의 표현으로 복소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소수는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이므로 방정식을 공부하기 전에 다루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실수가 직선과 동치이므로 직선으로 실수를 표현하는 실수직선, 줄여서 수직선을 만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복소수는 평면과 동치가 되어서 평면으로 복소수를 표현하는 복소수 평면, 줄여서 복소평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다루는 자연과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이번 동영상을 통해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먼저 실수를 확정하기 위해 제곱 근호 안의 수가 음수인 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단위수인 허수 단위를 정의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허수 단위를 결합하여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준형과 극형식을 나누어 설명하고 주어진 복소수의 짝인 켈레 복소수와 두 복소수가 같아지는 조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에서 x가 실수이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실수 체계에서 거듭 제곱근 표현식 x 이꼴 n제곱근 루트 a를 정의하였습니다. 특히 거듭 제곱하는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2인 경우에는 근호 안의 수가 음의 수나 음의 문자수가 되면 실수의 체계에서 정의가 되지 않았죠. 실수 체계에서 x제곱이 0보다 작다는 것은 불능이 됩니다. 참이 아니라 거짓인 것이죠. 그러므로 제곱근이 실수에서 정의되기 위해서는 근호 안의 문자수 a는 항상 0 이상이거나 0 이상인 양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근호 안의 수가 음수가 되는 수가 나오는데 이 수를 정의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수학자는 이 수를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바탕으로 하여 이 수를 정의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기호를 만들어냅니다. a가 0이거나 0보다 큰 실수일 때 x를 제곱근 마이너스 a라고 두면 근호 안의 수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되겠죠. 문자수는 1을 문자수만큼 곱한 것이므로 마이너스 a를 마이너스 1 곱하기 a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곱근에서 근호 안의 수 마이너스 1을 아주 특별한 실수의 하나로 해석합니다. 특별한 실수이죠. 제곱근의 성질을 적용하면 2제곱근 마이너스 1 제곱근 2제곱근 루트 a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주 특별한 실수 2제곱근 두제곱근이죠. 두제곱근 마이너스 1이 가지는 의미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라는 것이죠. 근호 안의 수가 마이너스 1로 정해져 있으므로 제곱근 수도 하나로 정해진 수의 표현입니다. 정해진 수라는 것이죠. 이 정해진 수를 표현하는 기호를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제곱근 마이너스 1을 i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i는 특별한 실수로 취급하고 제곱근의 성질을 적용하였지만 실수 체계 안에 있는 수가 아니죠. 음의 수,
근호 안의 수가 음수가 되었으므로 실수 체계 안에 있는 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상의 수 또는 상상의 수라는 의미로 헛수 단위 이미지너리 유닛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단위라고 한 것은 비록 음수이지만 그 크기가 1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헛수 단위를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로 정의하였으므로 헛수 단위는 제곱근에서만 성립된다는 것을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거듭하는 수가 2인 것이죠. 그러면 i의 제곱은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세제곱근 마이너스 1은 정의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호이거나 단지 그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안의 수 a가 0일 때는 0으로 항상 성립하므로 앞으로는 양일 때만 검토하도록 하고 거듭 제곱근 지수 2도 약속에 따라 표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양의 실수일 때 제곱근 음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거듭 제곱근 지수가 2로 짝수이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있기 때문이죠.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식을 거듭 제곱근 성질을 적용하여 두 수의 곱으로 분리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마이너스 1 곱하기 제곱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i 제곱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ai로 쓸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a는 실수 전체를 나타내므로 실수를 나타내는 문자수 b로 바꾸어 쓰면 제곱근 음수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ai는 bi로 쓸 수가 있고 이 bi로 표현된 수를 실수와 구분하여 헛수 단위를 가지고 있는 수라는 의미로 헛수,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면 헛수는 실수의 헛수 단위 i를 곱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헛수의 형태가 이해되시죠? 실수 곱하기 헛수 단위 i입니다. 헛수의 표현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1 제곱근 마이너스 1은 정의에 의해서 i가 되고 루트 마이너스 3 제곱근 마이너스 3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은 루트 3i이고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제곱근 12i는 12가 4, 3, 12죠. 마이너스 2 제곱근 3i가 됩니다. 제곱근을 루트라고 읽는 것은 잘 알고 있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인 것처럼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로 쓸 수가 있고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i는 플러스 마이너스 3i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헛수 단위 i의 성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헛수 단위 i는 실수 체계 밖에 있지만 실수의 성질을 가지는 특별한 실수로 취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루트 마이너스 1은 정의에 의해서 i가 됩니다. i의 제곱은 제곱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므로 제곱근 마이너스 1의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 되지요. i의 세제곱은 실수의 지수 법칙을 적용하여 i의 2 플러스 1 제곱은 i의 제곱 곱하기 i이므로 마이너스 1 곱하기 i가 되어서 마이너스 i가 됩니다. i의 4제곱도 실수의 지수 법칙을 적용하여 i의 2 플러스 2 제곱은 i의 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어서 1이 되겠습니다. i의 5제곱은 i의 4 플러스 1 제곱이므로 i의 4 곱하기 i는 1 곱하기 i가 되어서 i가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지요. i의 6제곱은 i의 4 플러스 2 제곱이 되고 i의 4제곱이 1이므로 i의 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i의 7제곱은 i의 4 플러스 3제곱인데 i
i의 4제곱을 1로 바꾸면 i의 세제곱이 되고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i의 8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제곱이므로 4제곱의 제곱이므로 1의 제곱이 되어서 1이 됩니다. 그러므로 허수 단위 i는 4단위로 순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의 100제곱은 i의 4 곱하기 25제곱이므로 1의 25승이 되어서 1이 됩니다. i의 101제곱은 i의 100 곱하기 i가 되어서 i가 되고 i의 102제곱은 i의 100 곱하기 i의 제곱이므로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i의 78제곱은 i의 4 곱하기 19 더하기 2제곱이므로 4 곱하기 19제곱은 1로 없어지 1이 되지요. 그러므로 i의 제곱만 남아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제 허수 단위 i가 4간격으로 순환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었죠. 실수가 아닌 허수를 새롭게 정의하였으므로 허수를 추가하여 수의 체계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공부한 실수의 집합에 오늘 공부한 허수의 집합을 합친 합집합의 수를 복소수라고 정의하고 집합 기호는 영어 대문자 C를 사용합니다. 실수 체계에서는 서로 배타적인 양의 정수의 집합과 0과 음의 정수의 집합을 합쳐서 정수라고 하였고 정수와 분수를 합쳐서 유리수라고 하였습니다. 또 유리수와 배타적인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를 완성하였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였습니다. 오늘 실수에 대해 배타적인 수로 실수의 허수 단위를 곱한 수인 허수를 만들었는데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합니다. 실수와 허수는 서로 배타적인 수로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복소수의 표현은 처음부터 방정식의 근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었으므로 방정식의 모든 근은 복소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소수는 대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 달리 말하면 대수의 수, 완전한 수의 체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대수학의 기본 정리가 이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지요. 복소수 개수를 갖는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이상의 방정식은 적어도 하나의 복소수 근을 갖는다. 이 정리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방정식이든 적당한 복소수를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이지요. 자세한 것은 다음 방정식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수학의 기본 정리는 방정식의 근으로 구할 수 없는 수가 있는데 이런 수는 대수의 수가 아니어서 초월수라고 합니다. 원주율 파이나 자연수 e가 초월수에 해당하지요. 어떻습니까? 새로운 수, 복소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해가 되나요? 복소수는 이공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수이므로 시간을 두고 잘 익히도록 하세요. 지금부터는 복소수 체계에서 허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허수는 실수에 특정한 수인 허수 단위를 곱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실수와 허수를 결합하여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실수와 허수를 결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겠지만 수학자는 방정식의 근을 구하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실수와 허수를 덧셈 기호로 연결하는 방식이지요. 실수와 허수를 덧셈 기호로 연결한 수의 표현을 복소수 표현이라고 하고 표현하는 기호는 일반적인 관례로 영어 소문자 G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A와 B가 실수일 때 복소수 G는 A 플러스 BI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와 허수를 덧셈 기호로 연결한 수의 표현을 복소수의 표준형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복소수에서 b = 0인 경우 허수부 bi가 0이 되므로 g는 실수가 됩니다. 실수는 제곱하였을 때 0이거나 0보다 큰 수가 되죠. 이것이 실수의 정의입니다. b가 0이 아닌 복소수,
복소수, 달리 말해서 실수가 아닌 복소수 a 플러스 bi는 허수 단위를 가진 수라는 의미로 허수라고도 하는데, 허수에서 a가 0이어서 허수만 있는 수 bi는 특별히 순허수라고 구분합니다. 순허수는 제곱하였을 때 음이 되는 수입니다. 이것이 순허수의 정의이지요. 실수의 정의는 제곱하였을 때 0이거나 양이 되는 수이고, 순허수의 정의는 제곱하였을 때 음이 되는 수입니다. 집합 그림으로 표현하면 실수 AB와 허수 A 플러스 BI는 베타적이어서 교집합이 없습니다. 허수에서 허수부 BI는 순허수라고 구분하는 것이죠. 복소수와 실수, 허수, 순허수의 차이가 이해되었나요? 지금부터는 복소수의 기하학적 표현 형태인 복소수 표현의 극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소수의 표준 형태 안에는 실수가 실수부와 허수부에서 두 군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수는 직선과 동치이므로 수직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요. 수직선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실수는 두 개의 직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직선 두 개는 평면을 구성합니다. 그러므로 복소수는 두 실수 또는 두 직선과 동치이므로 평면을 나타내는 수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실수가 표현하는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하였듯이 복소수가 표현하는 평면을 복소평면, 복소수 평면이라고 합니다. 평면을 두 개의 수직선으로 구성하고 좌표계를 설정하면 평면 위에 있는 점은 두 수의 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좌표계에 대해서도 근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대표적인 평면 좌표계로 직교 좌표계와 극좌표계를 배웠는데, 복소수로 이들 좌표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교 좌표계의 복소 평면입니다. 2차원 직교 좌표계의 두 실수축에 복소수 실수부의 실수 A와 허수부의 실수 B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축은 실수축 X 이꼴 RE가 되고, RE는 리얼 넘버의 RE죠. 세로축은 허수축 Y 이꼴 IM이 됩니다. 이미지너리의 IM이 됩니다. 그러므로 임의의 복소수 G는 G 이꼴 A 플러스 BI는 두 실수를 순서 쌍으로 하는 좌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1 이꼴 2 플러스 3i는 좌표로 2,3이 되고, G2 이꼴 마이너스 3 플러스 2i는 좌표 마이너스 3,2가 되고, G3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i는 좌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됩니다. G4 이꼴 1 플러스 마이너스 3i는 좌표 1, 마이너스 3의 좌표를 가지는 점을 표현하게 되지요. 이 같은 방식으로 평면 위의 모든 점은 복소수 한 개와 대응시킬 수가 있고, 반대로 복소수 한 개는 평면 위의 한 점에 대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면 위의 점과 복소수는 1대1 대응이 되므로 평면이 복소수가 되어 복소평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직선이 수직선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소수의 좌표값은 2차원 원점 벡터의 성분을 표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소수 G1은 원점 벡터를 만들면 벡터 G1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소 평면에서 복소수는 벡터 평면의 원점 벡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극좌표계의 복소수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좌표계 동영상에서 2차원 평면에서 극좌표계를 정의하였습니다. 극좌표계는 평면 위에 있는 점 P를 원점인 극점에서 점 P까지의 거리 R과 기준선인 극축 X에서 점까지의 기울기 시타로 점의 좌표 R시타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좌표계의 점 PR시타를 직교 좌표계의 X축, Y축의
py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이 점을 복소 평면 위의 점 GA, B로 표시하면 극 좌표계의 직교 좌표계 변환식에 의해서 XY 좌표는 X 이꼴 R 코사인 세타, Y 이꼴 R 사인 시타가 됩니다. XY 값을 AB로 대입하면, AB에 대입하면 G 이꼴 R 코사인 시타 플러스 R 사인 시타 I가 되고, R을 묶어내고 편의상 허수 단위를 먼저 적으면 G 이꼴 R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가 됩니다. 이 형태를 복소수의 극형식이라고 하며, R은 복소수의 크기, 절대값 G, 기울기 각 시타를 평각, 아규멘트죠. 그래 ARG 시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크기 G, 절대값 G는 제곱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일러 공식인 EI 시타는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인데, 이것을 이용하면 복소수 형태를 지수 형태인 G 이꼴 REI 시타 승으로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심화 공부를 할 때 심화 공부를 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극형식 표현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평면 위에 점 P가 직교 좌표계에 X 이꼴 1, Y 이꼴 1인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교 좌표는 P 1,1이 됩니다. 극좌표로 표현하면 거리가 루트 2이고 각이 4분의 파이이므로 좌표는 루트 2, 4분의 파이가 됩니다. 복소평면 좌표로 표시를 하면 복소수의 크기는 루트 2가 되고 평각은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G 이꼴 루트 2 코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I 사인 4분의 파이가 되고, 복소수 표준형으로 표시하게 되면 G 이꼴 1 플러스 I가 됩니다. 평면 위의 점을 복소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반대로 복소수를 평면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복소수 G1 이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복소수를 평면의 점으로 표시한 다음에 극형식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2차원 직교 좌표계로 표시하면 복소수의 실수부 실수가 2분의 1이고 허수부 실수가 2분의 루트 3이므로 점 G1이 됩니다. 극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크기와 평각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복소수의 크기를 구하면 크기는 절대치 G1은 루트 2분의 1 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 되므로 값은 1이 됩니다. 평각은 도형에서 삼각비 특수각 3분의 파이이므로 아규먼트 G1은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G1은 크기가 1이므로 1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I 사인 3분의 파이가 되지요. 또 복소수 G2는 1 플러스 루트 3i가 주어진 경우에 X 이꼴 1, Y 이꼴 루트 3이므로 점 G2가 됩니다. 크기가 2이고 평각이 3분의 파이로 같으므로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G2는 크기 2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I 3분의 파이가 됩니다. 평면의 점을 복소수를 평면의 점으로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켈레 복소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의에 주어진 표준형 복소수에 대해서 헛수부 부호를 바꾼 복소수를 켈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복소수 G 이꼴 A 플러스 BI의 켈레 복소수는 G 이꼴 A 마이너스 BI가 됩니다. 마이너스 부호에 유의하세요. 그러므로
켤레 복소수는 양말 켤레처럼 항상 짝을 같이 말해 주어야 합니다. 복소 평면에 표시하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됩니다. 그림에서 그림 평면에 표시된 복소수 G = A 플러스 BI에서 허수부 BI의 부호가 마이너스 B로 바뀌어 X축의 대칭이 되는 G = A 마이너스 BI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복소수의 연산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소수 상등을 정의하겠습니다. 주어진 두 복소수에서 실수부의 실수끼리 같고 또 허수부의 실수끼리도 같은 경우에 두 복소수는 같아 상등하다고 정의합니다. 복소수의 정의에 비추어 당연한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소수 G1 = A 플러스 B1이고 G2 = C 플러스 DI인 경우에 A = C이고 동시에 B = D이면 두 복소수는 동치가 되어서 같은 복소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복소수 A 플러스 BI가 0이라면 즉 0복소수이죠. 그러면 실수부와 허수부의 실수는 모두 0이 되므로 A도 0, B도 0이 됩니다. 복소수의 상등과 0복소수에 대해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소수의 기초를 마치고 오늘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실수체계 안에서 제곱근 안의 수는 양수이지만 제곱근 안의 수가 음수가 되는 수를 새로이 정의하여 실수를 확장하고 확장된 수를 복소수라고 구분합니다. 수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수의 단위로 루트 마이너스 1을 허수 단위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1을 새로운 기호 i로 표현할 수 있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 i의 3승은 마이너스 i의 4제곱은 1이 되어서 허수 단위는 4를 기준으로 순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위가 정해졌으므로 임의의 제곱근 음수 루트 마이너스 a는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a는 bi로 고쳐 쓸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복소수는 허수 단위를 실수와 덧셈으로 결합하여 a 플러스 bi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방정식의 근을 복소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되지요. 극형식은 극좌표계의 좌표 Rθ를 이용하여 평면 위의 점을 표현하는 것으로 G = R 코사인 θ 플러스 I 사인 θ는 R2의 I θ의 제곱으로 형태를 가집니다. 복소수의 실수부와 허수부의 실수를 실수축으로 정하면 복소수로 평면의 모든 점을 표현할 수가 있으므로 복소수는 복소 평면을 구성합니다. 표준형 복소수 G = A 플러스 BI의 허수부 부호를 바꾼 복소수 G =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로 정의하고 G 바 = A 마이너스 BI로 표현합니다. 켤레 복소수의 기호는 기준이 되는 복소수 위에 바를 붙입니다. 두 복소수의 상등은 두 복소수 G1 = A 플러스 B1이고 G2가 C 플러스 D1일 때 실수부 실수끼리 A = C가 같고 허수부 실수끼리 B = D로 같으면 두 복소수 G1 = G2가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수를 확장한 복소수는 어떻게 연산하는지 복소수의 연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방정식의 기초, 부등식의 기초, 함수의 기초 순으로 동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